저희 모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로 영상이 낫지 않나요? 바로 연가? 가로. 가로? 이거 자르면은 나중에 목이랑 여기랑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딱 이렇게 나오는데? 네. 새로 영상. 새로운 책은 어떻게 다 형은 옛날에 읽으셨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아니요.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오케이. 편하게. 주제 나오는 대로. 제가 드린 어떻게 논제에 대해서는 좀 보셨나요? 쭉 보기만 했고 정리는 안 했는데 얘기해봐요. 생각은 어떻게 종윤 형님은 어떻게? 문제를 읽긴 했는데 그때 책을 한창 읽고 있을 때여가지고 논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은 아직 아니, 나밖에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데. 일단은 얘기하면서 좀 풀어서 얘기를 오케이. 그럼 각자 읽으면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논제나 뭐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으셨을까요? 혹시? 각자? 일단은 이 제목에서 공간이라는 게 가장 메인 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공간이라는 거. 그치. 그거부터 저는 공간이 원래 되게 예민하거든요. 공간에 있어서 예민해서 원래 제가 서울 살았거든요. 근데 일찌감치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저가 사는 곳이 이제 강서구, 양천구 쪽인데 다 비슷해요. 서울은 어차피 약간 빌딩이 굉장히 다 획일화돼 있거든요. 아파트도 엄청 많고 그리고 노후화된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싫었어요. 뭔가 닭장에 있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 확 들어가지고 그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 여기서 말하지만 뭔가 내가 좀 닭이 된 느낌? 힘도 못 빠지고 근데 반면에 진짜 제가 사는 거 넘어서 부천이 있거든요. 부천도 똑같지만 외곽 쪽은 조금 되게 숲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힘 막 샘솟는 거예요. 여기 망포처럼 되게 쾌적하거든요. 탁 트여있고 그래서 거기에 딱 느끼면서 왜 이렇게 느끼지 내가? 그런 거 좀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이제 공간 영향을 주는구나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천 쪽에 붙어있죠. 그쵸? 인천 거의 붙어있는 거. 약간 서울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서울의 공간이 난 별로 안 맞아요. 사실 양천구가 목동으로 해놓고 옛날 신도시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에야 조금 다 부수고 올리는 느낌이어서 극장 같은 느낌이 이제 부모님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몰랐는데 망포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신도시니까 튀어 있으니까 신도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 수원 아파트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공간들이 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 아파트 간의 거리라든지 안에 뭐라 하죠? 김태율이나 여기는 경패열이고 여기는 영조. 김태율이 높은 거고 높다 상향하는 게 아마 그 한도를 푸는 거니까 용적률? 낮은 게 아닐까? 낮은 건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강서구에 살았어가지고 다 서울 사셨어요. 사실 대학교 대학원도 다 학교 서울에 있었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랑 양천구는 기본적으로 주거 용도의 약간 그런 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닭장처럼 아파트 단지만 쫙 몰려있는 느낌이 없진 않긴 해요. 확실히 느낌이 없진 않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대학교랑 대학원을 가면서 서울 그 남쪽에 그 신도림에서 이렇게 낙성대까지 이렇게 달동네가 이제 쫙 펼쳐져 있거든요. 서울이 오히려. 근데 그 달동네들을 보면 닭장을 넘어서서 그쵸, 무분별한 햄스터집들이 약간 모여있는 맞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오히려 약간 강서구 같은 닭장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돈된 느낌이 그래도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 너무 약간 슬럼가 같은. 예, 맞아요. 사실 슬럼가죠. 슬럼가. 지금 더욱더 지금 슬럼가가 지금 가속화되고 화곡 그쪽인가? 화곡이라고 말했지. 화곡동은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아파트 양화편이다. 단지들 있는 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림에서 이렇게 관악산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낙산대 여기가 완전히 그 관악구가 엄청 가난한 동네여서 완전히 특히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취를 했었으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자취를 했었는데 또 그때 그 서울 생활 막판에 코로나가 이제 딱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자가격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원룸이라고 하면은 6평에서 9평 사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들고 약간 그런 것들이 진짜 맞아. 저도 그 코로나 시기를 거의 서울의 그 원룸 남친동 공간에서 살다가 여기를 내려온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서울에는 어디? 신도림이야 저는. 신도림? 아, 괜찮네. 다 그렇죠. 저는 다른 공간을 소개하기보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당동에 어릴 때 살았거든요. 사당도. 학창 시절 뭐 중고등학교 때는 미아동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강북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연이 많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데서 맞아. 탄산도 있고 꿈에서 숲도 있고 좀 더 내려오면은 이제 해화동이라서 다 이제 삼청동도 볼 수 있고 고고학 스카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덜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간하면은 저는 이 느낌보다는 공간하면 이런 그런 느낌. 찌어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스키마라고 생각하게 돼요. 강북 쪽이랑 강동 쪽에 보면은 복잡하지 않은 그런 서울 동네들이 잠깐 있는 그 극장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건 이제 자연이란 말이에요. 녹지가 너무 없어요, 서울. 녹지가 너무 없어. 공원이 너무 없어. 강서구가 특히 네. 공원이 아예 없어. 저 만약에 해외 이제 외국 친구들이 서울 오게 되면 이렇게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런 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저는 강남보다 강북을 좀 더 추천해요. 사실 맞아. 오히려 더 한국적인 그런 것들이 다 더 많이 모여있어요. 있어. 사실. 북촌이나 이런 것도 다 혹시 옛날에 사대문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 강북 쪽이 약간 모인 사대문도 가까워요. 그쪽에 안 있어. 저는 어릴 때 살던 공간 저도 그 상문이랑 신호등 그쪽이었거든요. 동네 중심이에요. 아유, 근데 거기 살다가 이제 신도림으로 이제 천안 자취를 하고 한 진짜 1년 반도 안 돼서 여기로 바로 이런 거. 저도 살면서 되게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뭔가 약간 미팅이나 이런 걸 해도 다 노출적으로 진행하니까 사람을 볼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서울인데 또 친구들도 거의 마스크 쓰고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게 잠깐 나오는데 이제 안면 근육을 전혀 쓰지 않고 사람을 대면하고 이런 생활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 자체도 되게 어색해진 거예요. 제가 사람을 대면하는 그리고 뭔가 되게 저는 표현력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이제 획일화되는 것 같은 저 자체가 되게 획일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지역 커뮤니티로 옮겨가면 좀 내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도 여기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가 약간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건 아니죠. 비슷해진 건 아니고 좀 좋아졌어요. 좀 다른 양상이긴 해요. 확실히 와서 튀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공간적으로 거기는 워낙 이제 녹지가 많은데 여기는 녹지가 좀 훨씬 많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뭔가 관계적으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확장하자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나온 것도 있고 좀 건강하게 좀 관계를 가져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 주민을 만나면 약간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오셨네요. 아메리칸 드림을 보고 있어요. 수원 잘못 왔는데? 잘못 왔는데? 서울로. 저도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이제 서울에 있다가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수원은 저는 이제 회사 때문에 수원에 내려왔는데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약간 저는 약간 코로나 때도 막 자가격리 할 때도 나는 약간 원래 약간 집돌이니까 자가격리 크게 영향 안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크더라고요. 멘탈적으로. 이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내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거랑 강제로 갇혀 있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
수원 올 때도 아 그래 뭐 나 어차피 집돌이고 친구들 뭐 서울에 있어도 그렇게 뭐 자주 만나는 편도 아니고 해서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또 수원 내려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바로 근처에 없으니까 막상 또 친구들이 보면은 가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맥주 한 잔 마실 친구가 없다는 게 소소하게 만날 친구들이 없다는 게 커가지고 저도 그래서 약간 독서 모임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아주 열심히 드시던데? 엊그제랑 어제도 아주 어제 재밌어. 아예 그냥 엊그제 재밌어. 운영진으로 올라오시죠. 아, 모임을 좀 열어주세요. 무책임한 왜? 책임은 지기 싫다. 책임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그냥 진행만 하면 돼요. 완장 세워주면 갑자기 무게가 느껴진다. 딱 그런 건 없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좀 지금도 나는 적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늘릴 생각이에요. 늘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저한테 공간은 그 공간에 따라서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어떤 되게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에 그 공간이라는 옷을 맞춰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소극적이 됐다가 적극적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되게 막 아예 제가 아닌 사람이 됐다가 넘어가. 나는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개념보다는 그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성? 좀 영향이 크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나중에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은 페르소나를 갈아 끼면서 생활한다 하잖아요. 페르소나를 갈아 끼는 그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도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카페라는 공간에 있을 때는 그냥 카페에 놀러 온 사람으로서 페르소나를 나오고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는 그냥 집의 집주인이라는 페르소나를 끼고 있는 거고 회사라는 공간에 가게 되면은 회사원이라는 페르소나를 끼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걸 페르소나 가르치는 걸 보통 시공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공간이 사실 시간이랑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절반이 공간이니까 그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 실제로 이제 생활하는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왜 그럴까? 왜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는 건지 모르겠어. 뭐 인간 경질인가? 근원적으로 뭔가 외로움과 가장 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해. 그 최근에 사랑의 기술의 에릭 프로도 그랬듯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불안을 느끼는 가장 주된 원인이 고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사실 사람 사이라는 그런 한자의 그 뜻도 있고 인간이 사회성 동물이다라는 항상 우리를 지어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혼자 가끔씩 혼자 있는 건 좋지만 이제 이렇게 혼자 계속 남게 되면은 고독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에릭 프로가 말한 대로 이게 사람의 그런 많은 불안 증세들 정신병의 약간 원인이 되는 게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뭔가를 되게 잘하고 많이 하는 게 되게 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많이 했고 그거를 되게 추구미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상이 저는 하나둘씩 나타나는 게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아닌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은 사람은 결국 어느 하나에 질리게 되는 그런 성격 그런 것 때문에 종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같아요. 저희도 막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가 물리면은 또 다른 걸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거를 쭉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고독이 찾아온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사람을 만나는 걸 다시 추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고 뭐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혼자 있는 게 행복했던 것도 평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대끼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는데 코로나 때는 부대끼는 거 없이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걸 약간 말씀하신 대로 질리게 되고 그런 게좀 연예인들이 막 MBTI 한참 썼을 때 아이다 이러면서 아이가 많은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어쨌든 직업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고 작품을 만드는 거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한 이거에 너무 많이 그렇죠. 아이이고 싶은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가진 키 자체는 있겠지만 맞아. 그런 공인들을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열심히 약간 좀 빡빡하게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만 심하게 쓰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벗어던질 수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완전 날 것의 시간. 그래서 그러니까 날 것의 나 시간. 스스로 챙기지 않는 그럼 혼자 있는 게 일단 당연한 거고 혼자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같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좋은. 정답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심리학자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대다수가 일단 동의할 텐데 디지털 공간이랑 물리적 공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디지털 공간이 물리적 공간은?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디지털 공간 가상 공간. 가상 공간. VR도 되고 아니면 화상회의 뭐 뭐가 돼. 근데 비대면으로 그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는 플랫폼.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만나지 않더라도 캠으로 만나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체할 수 없다 절대. 왜냐면은 그런 감각이라는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거는 촉각이나 후각. 네, 소각도 있고 되게 민감한 모든 것들을 거의 디지털 공간에 거의 느낄 수 있는데 아무리 이제 그들이 구현을 잘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모니터에서 나온다. 근데 그렇다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모니터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시각 청각도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샤오미 같은 그런 만남들을 저도 모르겠어요. 샤오미? 뭐예요? 약간 그런 기기를 통해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기기. 저도 사실 미래 세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무감으로 사람을 그쵸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은 사실 편의를 위한 대체품이지 그게 생활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들은 오히려 그런 비대면에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되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그게 오히려 특별한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약간 지금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만약에 오프라인을 자주 만나면 어쨌든 그런 오감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변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어색하겠지. 근본적인 본성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유전자가 인류가 몇백만 년 동안 이제 쌓아온 데이터가 있으니까 오프라인을 결국은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이 기계랑 구분될 수 있는 딱 그건 뭔가를 느끼는 그의 감정이 느끼는 시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디지털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유현준 교수님이 책에서 쓰듯이 미래에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애매하게 버는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온라인 시간, 일하느라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온라인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돈이 충분히 많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에 사실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체험을 하러 가고 약간 거기에서 뭔가 럭셔리한 쇼핑 문화를 즐기러 가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느끼려 그래서 오히려 미래 세대는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만 이렇게 사람들이 하다 보면 오프라인이 너무 소중한 게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비싼 활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유역을 바뀌어가지고 백화점의 입장료를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VIP 고객만 출입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물리적 공간 분명히 대체는 안 될 텐데 그게.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상 공간은 발달할 거란 말이죠. 발달할 거면 또 지금처럼 뭔가 사회성이라는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되게 좋은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서 뭔가 소통이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에 사회 문제도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해 또 문제가 많아질 텐데 또 뭐 돈을 벌려면 뭐 일단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렵다. 너무 어렵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난 그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양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약간. 근데 그 중립을 지키는 게 평소에 그걸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유지하기 난 되게 어렵다 생각하거든. 너무 진짜 어려운 거 하나에 그냥 빠져버린 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뭐 서사가 있느냐 이런 식의 주제가 나왔는데 제가 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가 객관적이고 뭐가 주관적이고 뭐가 중립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일단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답이 없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대화가 필요한 거고 만남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중립이란 게 어렵죠. 그게 진짜 중립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그 혼자 있는 거랑 같이 있는 거에 대한 밸런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저는 그 중립을 지키는 거 이게 여기 내려와서 혼자 있는 게 제가 뭐 자의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자의적이지 않은 애고 그냥 혼자 있게 된 상황들도 있거든요. 친구들 다 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혼자 있는 게 좀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를 솔직하게 어지고 이제는 조금 혼자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같이 있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적응해야죠. 적응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오래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립감을 지겹도록 느끼면서 고통을 느낌으로써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는 심리가 더 강해져서 이렇게 막 모임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예은 씨도 막 그런 거 배워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고립감 이런 것들. 저는 이거 도시의 공간 설계가 계층 간 이동성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무 어렵던데. 사실 내가 하기보다는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어. 딱 보는 순간 그 챗GPT 형식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어렵네? 그래서 이 질문은 피하고 싶다. 일단 이거는 다른 질문이랑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공간의 사유화가 공공 공간의 접근성과 활용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거랑도 같이 맞아. 연결될 거거든요. 아마 어쨌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런 벤치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카페에 와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그거에 이야기가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것보다도 좀 더 약간 이제 도시가 딱 있으면은 강북도 강남도 집값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강남도에서만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강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카페나 이런 뭐 브랜딩이 되어 있는
되게 백화점 돈 많이 있으면 이제 배우